저와 놀 때도 많이 같이 놀아주시고 저가 또 하는 거 같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남의 소개를 좀 들어갔다 나와 봐야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민재가 2학년인데 말이 너무 여물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요, 어머니? 어머니 말로 못 이기시겠는데요? 네, 못 이겨요. 그렇죠. 아니 저렇게 조곤조곤 자기 얘기를 엄마가 넘어졌을 때도 이렇게 많이 다쳤니? 하고 이렇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는데 어머니 이제 좀 그런 거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아프니가 아니라 다음부터 넘어지지 마. 어머니가 이러셨다는데요, 뭐 민재가. 네? 저런 줄 모르셨던 거예요, 민재의 마음이? 네. 아 정말로요? 저는 잘 막 반창고도 붙여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해줄 건 해주는데 아이 마음에 그만큼 충족되지 않은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왜 우리가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줬다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안 느낄 때가 또 있잖아요. 더 네. 많이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막상 이제 민재의 저 속마음을 듣고 나니까 어머니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좀 마음이 그전에 몰랐던 민재 마음을 알게 돼서 좀 마음이 좀 좋아요. 네. 하여튼 뭐 민지한테도 어머님한테도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민재가 뭔가 주워오는 버릇을 갖고 있다 하면 어머니도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어머니도 자꾸 그런 거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네. 더 깔끔을 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근데 선생님 어때요? 네.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고 이런 네네. 엄마의 양육 태도가 아이한테 어떤 반작용을 일으킨다든가 무의식적으로 땅에서 네. 뭐 죽게 한다든가 이런 건 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재 제가 쭉 상담하면서 네. 이제 민재 마음에 딱 두 가지 마음이 이제 딱 제가 좀 느껴졌는데요. 사실은 저 시간에 저렇게 뭐 한 45분에서 1시간 어머님하고 면접하고 하는 게 1시간인데 그 시간에 본 걸 가지고 그게 다 민재일 거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민재가 이제 1000피스짜리의 아이라면 그 중에서 한 1, 2피스를 봤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본 아이가 우리에게 나 좀 이런 상황이에요 하고 좀 자신에 대해 힌트를 저희한테 좀 던져준 거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그럼 조금 더 한 번 더 고쳐보고 네. 바꿔보자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 확정적이고 다 민재는 이렇다, 어머니 이렇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럴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논의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네. 되겠는데요. 어쨌건 지금 민재가 상담하면서 저에게 보여줬던 살짝 드러냈던 마음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허전한 마음. 그다음에 하나는 좀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허전한 마음이라는 건 왜 생겼을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첫 번째로는 이제 맞벌이 하시면서 아이를 이제 키워 계속 오셨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어머님의 균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하고 바로 이렇게 좀 반기는 것도 좀 살짝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초기부터도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좀 힘든 일을 좀 당했죠. 그런데 그때는 아마 그러면 어머님도 굉장히 그 시기가 그럼요. 어머님도 힘들고 온 가족이 모두가 다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엄마가 더 집중해서 애를 보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어머 요구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그렇죠. 거예요. 나름대로 어머님이 지켜보시고 혹시 얘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보셨지만 어머님이 이게 충분하게 마음을 준다는 것이 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자, 이 동생은 온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의 상처도 좀 치유해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 아이 더 좀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아마 관심이 더 많이 집중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겪으면서 아이는 물론 바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자꾸 뭐가 이렇게 상실되는 그런 느낌들을 자꾸 갖게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이제 좀 허전한 마음이 이제 자꾸 하나 둘 더 이제 차곡차곡 좀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아이가 이 민재도 사실 태어날 때 좀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네. 어머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면서 병치레가 좀 잦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입으로 그렇죠. 들어가고 네.
이러면은 이걸 제한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저기 어느 정도 1학년이 되고 동생이 생기면서부터는 장난감도 이제 너는 어른 됐어. 아, 그거 다 치우고. 그러니까 너 이제 책 봐. 너 똑똑하잖아. 똑똑하잖아.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점점 기름이 이렇게 좀 더 부어지면서 그리고 자꾸 하지 마. 그리고 동생도 지금 막 이제 좀 괴롭히려 하면 또 하지 마.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이제 자꾸 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율성에 대한 그렇군요. 욕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주오기는 하되 어떤 걸 주냐면 더러운 거. 좀 이게 손도 안 대고 싶은 이런 거를 좀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네.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 마음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 채우고 그리고 아까도 보면은 이거 어디다 쓸 데가 있을 것 같아서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쓸모없는 것을 주어서 좀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 그게 그런 자기 마음.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민재가 이렇게 말도 잘하지만 또 어머니가 또 욕심 부려서 책을 더 많이 봐. 넌 똑똑하니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능 검사를 해봤더니 네, 지능이 네. 굉장히 높이 나왔대요. 그렇죠, 네네, 선생님? 어느 정도나 높이 예, 나왔나요? 심리평가를 저희가 해봤는데 이제 이것도 참고 사항이에요. 네. 저희 심리평가를 해봤는데 영재 수준으로 나왔어요. 어이구, 네. 그래서 상위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2등 정도 하는. 예, 그런데 다른 건 다 능력이 좋은데요. 근데 뭐가 지금 좀 부족해지냐면은, 근데 그것도 평균이에요. 다른 아이랑 비교하면 평균인데 주의력하고 처리 속도가 좀 평균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많이